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도 스타링크 도입 초일기, 선박 항공기부터 쓸 전망,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업의 실상부터 아는 게 첫걸음, 한국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한일 첫 회담 가능성, 이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 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헌법 교과서에서도 소추는 기소, 또 공개망신 당할라 각국 정상들이 백악관 방문서 살아남는 방법은, 배은망덕, 탄핵, 트럼프 머스크 동맹 집권 6개월 만에 파탄, 미국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제프리 sak스 비밀, 푸틴, 트럼프 우크라이나 거래 공개, 트럼프 9일 런던서 중국과 무역회담, 재무 상무 USTR 총 출동, 스몰 피어오르는 반일주의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업의 실상부터 아는 게 첫걸음. 최정엽 산업 에디터가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전쟁, 수출냉각, 역성장, 경기침체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 정부 정책 곳곳에 엉터리 규제 산정,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기업 요청사항 살피는 게 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시키는 첫걸음,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했네요. 이런 얘기하고, 그 전에 이 최정엽 산업 에디터가 5월 22일 날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SKT 해킹한 달 곳곳에 중흔적 이래도 쎄쎄할 텐가 라고 대선 전에 좀 비판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치열한 사이버 전쟁 속 대책 없이 새우등 터지는 대한민국, 중스파이 조직 레드맨션 등 19개국 26만 배 거점 60만 명 추정, 금전 탈취 아닌 통신망 교란 불안 조성 등 정치적 목적 가능성도, 단순 피해 보상 아닌 국가 안보 위협 전쟁 수준 대책 마련해야, 그러니까 이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아무 일 없으니 더 이상 궁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백도어와 그다음에 BPF도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있답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는데,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대선 전에 터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다 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한국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한일 첫 회담 가능성이라고 국내뉴스보다 지지통신 외신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청와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캐나다에서 이번에 15일경하고 17일 사이에 열릴 거랍니다. 여기에는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외교 대부의 첫 장이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는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대통령이 과거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씨하고 통화에서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양국 간 합의를 빨리 7월 패키지 협상을 서로 노력하자라는 것도 통화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의 대선 상황으로 7월 패키지 협상 키로 합의했었다. 그 사이 일본은 발빠르게 일본의 입맛에
미국의 입맛에 최대한 맞춰주는 딜을 했죠. 실무 협상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몰라도 상호 윈윈의 방법으로 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 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헌법교과서에도 소추는 기소라고 나와 있다라고 이기명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6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현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대통령 당선 전 진행재판 정지돼야 주장했고 이현 변호사는 불소추 특권은 당선 전 재판 해당 안 된다. 재직 중 행해지는 기소에 한해 예외 인정해야 특권 계층 창설의 헌법상 평등권 위반 소지 높다. 대북 송금 사건 외교 문제 가능성 재판소 소명해야 한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현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행해지는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선되면 재판 중지된다는 이 주장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방탄법 헌법 위반이 될 소지 다분하다. 이 대통령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국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망신 당할라 각국 정상들이 백악관 방문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젤렌스키 같은 꼴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김재관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6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 트럼프 독설 예상하고 다양한 선물 준비에 마음 녹여야 아시아 정상은 방문 피하는 게 좋아. 벨기에의 싱크탱크 브루겔의 제이콥 키르케고르 애널리스트의 그 주요 이 주장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여과 없이 행동한다는 점, 정치가이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참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 전직 미국 외교관인 브렛 브루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애처럼 군다. 어린애같이 계속 새 장난감을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린애가 망치를 들고서 이런 표현이 있죠. 마크 트웨인이 어린이 손에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그러든 어쨌든지 간에 일본은 이미 거기에 즉각 대응해가서 발빠르게 합의를 이루고 있죠. 아시아 지도자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유로뉴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좀 트럼프를 좀 비판하는 입장에 언론 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트럼프와 회담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강대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외교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또
또 뉴로뉴스는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데서는 좀 더 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배은망덕 탄핵 트럼프 머스크 동맹 집권 6개월 만에 파탄. 정호태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감세 법안 두고 설전, 극단적인 비방전. 이 감세 법안이라는 게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름에 10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 시총 하루 만에 200조 증발했다. 배은망덕 서로를 향한 분노 표출. 또 각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스루스라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 머스크는 X를 했는데 그 SN상에서 상호 비방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럼프가 자기를 머스크가 비판한 이유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미 항공우주국 국장 지명 철회한 것, 정부 효율부의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는 와중에 승리를 위한 얇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글을 처음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서치 인그레티튜드로 쏘아붙였다. 정부 예산 끊겠다. 갈등 최고죠. 머스크는 또한 보수 성향 정치론 평론가의 트럼프는 탄핵되어야 한다는 X 게시를 재게시하면서 예스. 소강상태 갈등 불씨는 그래서 여전하다. 자관 이렇게 갈등이 있기 전에 테슬라의 그 전기차를 백악관에 기증한 그런 사진에서 두 사람이 찍은 얘기인데, 이 머스크는 자기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백악관에 데려갔던 5살짜리인가 뭐 그렇대죠. 머스크가 도지를 맡은 것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그냥 정치 헌금만 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효율성 부서가 아니라 효과성 부서라면 몰라도, 효율성 부서는 원가 회계처럼 무조건 절감하는 것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머스크의 그 언행 중에는 그런 게 아닌 얘기도 있고, 또 그 행정부 강요들도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는 것은 낭비는 줄이고 그다음에 이 취약한 부분, 제약이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한다. 이런 게 그 도지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효율성 부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거 쉽지 않을 거다. 무조건 깎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제프리 sak스 비밀 푸틴 트럼프 우크라이나 거래 공개. 타임즈 나우월드 실시간 방송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설명한 내용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동시 번역이 유튜브에서도 누르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5월 30일 날 했던 게 떴는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홍콩에서 열린 sak스 연설. 홍콩에서 열렸다는 것도 좀 위치상 중요한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처럼 남북한 쪼개지듯이 이미 그 상태로 지금 점령 지역이 쪼개지는 거다. 아마 이 미국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뺏긴 데를 못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긴 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규칙에 의한 기반한 질서. 어렵네요. 그는 트럼프가 행정명령 및 기타 행동으로 미국의 민간 행정부를 해체했다고 비난했다. 이제 이 제프리 존스 삭스의 얼굴이 유튜브에 요즘 많이 뜨네요. 그리고 5월 18일에 그 제프리 삭스가 미중 무역 정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극명한 권고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국은 미국 수출이 자기네 수출의 12%만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관세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이제 올해인데 이니셔티브와 2017년 인공지능 전략을 전기차와 같은 중요한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핵심 동인으로 꼽으며 중국의 장기 계획을 칭찬했다. 미국 정책을 멍청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 얘기했는데 전기차 시장을 또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좋다 이러니 그러나 이제 다른 시각들이 있죠. 자, 중국이 최첨단 전기차라든지 뭐 AI 뭐 이런 쪽으로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전체 중국 인민 경제는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어쨌든 이런 모임에 좌파 경제학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미국에 저항하는 미국이 스스로 그 세계 유럽이나 뭐 이런 국가들을 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과거같이 바지저고리라고 그러죠 보통 바지저고리 노릇은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1기 때도 얘기했고 지금 2기 때 더 몰아붙이니까 제프리 삭스가 뭐 미국 경제학자긴 하지만은 좌파 이 학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 장하준 교수도 누구는 그 악당 경제학자라고 또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9일 런던서 중국과 무역회담 재무상무 USTR 출동 이윤희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트럼프 시진핑 통화 후속 조치로 이제 9일날 내일이네요. 런던에서 1차 그 스위스에서 만났을 때 중국 부총리 이름이 허리펑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또 어떻게 협의가 될지 90일 안에 합의를 봐야 될 텐데 벌써 90일 유예를 했었는데 한 달 이상 또 한 달이 뭐예요? 한 달이 더 넘은 것 같죠? 목록 톡톡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반일주의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이 타이핑을 하면은 제 방식의 작성 방법으로 써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거를 제가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기 방식으로 저는 이 방송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제가 뭐 잘나가지고 방송을 한다기보다도 뉴스에 나온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읽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인식을 제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익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미일 동맹 강화해서 한국을 전쟁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일 선동주의자들이 사실 친일파나 마찬가지가 된다.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비겁한 한국정부 포항제철 만들 때 도와줬던 미쓰비시, 피해자 코스프레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국은 반일을 얘기해 애국이 되고 반중을 이야기하면 극우가 되어버린다. 대한제국 말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권문세가들이 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 구한말 의병운동이었다. 임진왜란 때 자연 발생했던 의병, 그러나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종말기 때 99간집을 가지고 있던 이회영, 독립운동가 뿌리, 지금까지 살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회영만큼이나 했느냐. 한일 합방이 되고 자기 99칸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뭐 살다가 나중에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야권의 많은 그 독립유공자 뭐 임내하는 사람들이 과연 독립운동을 한 거냐. 말은 독립이라고 그러지만은 항일은 했겠죠. 어쨌든 오늘날 정쟁계에 퍼져 있다. 이런 그 독립우성과 후손들이 그렇게 국민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 처먹고 있다. 개판 역사 공부를 했으니 지금도 개판이 되었다. 미화된 역사로 배운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인데 반미 항일 무장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또는 김자진 장군처럼 마적단이든가 연영방 국가들, 과거 식민지 나라들 지금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인도가 영국을 앞서버렸다. 영국의 노동시장을 다 장악하고 IT계를 또 장악했다. 인도인들이 거지근성, 소국의 근성을 가진 한국, 옛날에 식민지 지배를 우리나라보다 엄청 오랜 세월을 인도가 당했으면서도 나중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조그만 영국이 하려니까 나중에 많이 힘들어진 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독립을 시켜준 거죠. 영국 가디언 이재명 중국의 개입으로 대통령 당선, 인도 영어 잘 쓰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신뢰할까요? 항상 싸움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물어봅니까? 이재명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영국 분쟁을 만든 달인 신한염전 취재 노예 노동자들이 많다. 마약을 소금 인척하고 판다. 아마 신한염전이 그 중국산 마약 루트가 들어오는데 아니냐고 영국 이 가디언지가 폭로를 한 거죠. 영국의 특징은 최근 같은 편인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영국. 영국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 이번에 그 천안문 사태를 주중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이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중국 또는 미국 사대주의 거지 같다. 우리나라 민주당이요. 중국한테만 사대하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도 사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영국은 식민지를 점령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로 하는 게 지혜로운 식민 전략이었을 것이다. 현지인들은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지켜야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대하는 쪽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본 식민지는 영국의 말기였다. 그래서 조선 식민지화에는 반대했는데 군국주의자들이 힘이 세가지고 했기 때문에 1차 총독을 했었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을 원인으로 조선 합병 근거가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조선 총독은 아니죠. 그 후에는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토 히로부미는 합병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바로 그의 합방이 돼버렸죠.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아 평화론을 갖다가 써가지고 일본인들이 존경한다는데 그게 대동아 공영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 회고록에 이 국무장관에 있던 폼페이오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순위로 하셔야 그래 맞아 두 번째 임기에 합시다. 자, 두 번째가 아니고 한번 걸러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한 8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집권을 4년 지나서 집권을 했는데 오마이 갓입니다. 문재인 다루기 어려웠었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8일 발언 우려했던 사항 벌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2016년 발언했다는 거예요. 비스의 달인 영국 요즘 파이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간보려고 부른 G7 우리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로운 것인가? 나토의 동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것, 나토에 오갔다, 유엔사 활성화 프로그램, 세계관이 다른 사람,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는 20, 지원금의 반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깊은 우려를 해본다. 그냥 끼워주는 것 아니다. 생존의 방향 등을 잘 보아야 한다.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해서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했는데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갔다 왔다. 무슨 돈으로 갔다 왔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했던 주동자죠. 자기 얘기를 좀 유학 생활할 때 그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유학은 원래는 머리는 안 되고 돈만 있는 애들이 중국 유학을 많이 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냥 어학연수로 2012년인데 제가 오타를 했을 겁니다. 요거는. 진짜 중국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살았다. 포장마차족에 있던 농민공들의 삶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 김민석이가 2024년 8월 21일 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돌아가는 정보를 보고서 이렇게 예측력이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준비를 했다. 바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전략 전술을 꾸몄다. 아마도 윤 정부 내에 간첩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네요. 왜 계엄을 했을까? 세상이 다 아는 중국 간첩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직권 프레임법까지 세웠었다. 김민석이가. 그리고 김민석이가 고로타나와 친하다는 김민석, 반일 드라이브를 걸라고 일본이 원했던 미일 군사 동맹을 할 수 있다.
결국 친일이다. 일본 우익이 원하는 바다. 김민석 거의 안중근 수준 아닌가. 결과적으로 조선합병의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김민석 형이 오사카 출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 김민석 형이 눈이 아주 뚱뚱한데 되게 매섭게 생긴 친구더라고요. 김민석 형이. 그러면은 김민석이가 64년생인데 그 형은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좀 어린애 같긴 합니다만은 뭐 성공회대 쪽인가 어느 쪽으로 해서 그 되게 그 진짜 리버럴한 인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의 뛰어난 상관관계 추론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조금 더 좀 격려 내지는 뭐 그런 입장에서 나이가 조금 더 든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 싶습니다. 상관관계 추론의 약점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 데이터 하나만 나와도 부인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이 있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있을 수 있다. 참여는 전문적인 표현들을 하는 그런 물리학 박사의 얘기를 여기다가 소개를 합니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변수가 간과되면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이런 상관관계 추론, 사회인문학적인 거는 상관관계 추론이 대부분인데 이 사회, 정치, 인문 쪽 이런 쪽의 어떤 그 논리들이 인과관계로 할 수 없는 거냐? 저는 좀 무식하게 지금 묻고 싶은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과관계로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AI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굳이 다 통계를 내고 뭐 해서 그 상관관계 추론을 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